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트럼프에 휘둘린 한 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불확실성에 더욱 휘둘린 암호화폐입니다. 지난주 25일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민간 경제 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이날 신뢰지수가 전월 105.3에서 98.3으로 7점 하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03을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98.3은 21년 8월 이후 최대 월별 하락폭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26일 날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을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권이익이 첫 강요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 소식에 시장은 움츠러들었죠. 다음 날인 27일 트럼프는 3월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에 세계 각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으름장에 세상이 모두 떨고 있는 형국이죠. 이 기사는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지원해준 720조 원을 갚으라고 트럼프가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압박에 27일만 해도 젤렌스키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미국과 함께 채굴함으로써 미국이 지원한 전쟁 자금을 갚는 협정 체결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28일 미국에 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외교 협상을 벌였는데요. 거기서 광물 협정도 결렬되고 공동 기자회견도 무산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인 이유도 있고 젤렌스키가 여기에 벼랑 끝 전술로 맞선 까닭이기도 하지요. 27일 미국 시간으로 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엔비디아 실적 악화에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나스닥은 2.78%나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28일은 미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 하에 저가 매수세가 몰려서 하루 만에 강세로 반등했습니다. S&P 500은 1.59% 올랐고 나스닥은 1.63%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25일 터커 카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총을 들지 않은 내전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정세나 경제적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경고죠. 정치적으로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력은 사상 최저 수준이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향후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레이 달리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로봇, 반도체, AI 응용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발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여기 보시면 5년 전에도 미국 혁명이냐 내전이냐 분기점에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미국은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내부 갈등도 격화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지난주 트럼프가 이 나라 저 나라에 관세 정책을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에 1.2%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1.46%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 2주간 S&P 500 많이 하락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행스럽게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대략 4.2% 정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목요일장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 금요일 28일 코스피가 3%대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우리 시장을 뒤흔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가량 폭등했고요. 아시아 증시도 휘청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 금요일 이렇게 떨어진 것이 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죠. 지난주 거의 4%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약 5.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할 전망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분야의 사업 진출을 노린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 모이니아는 26일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진출 의중을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 고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인을 가지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 금융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국제적인 결제 회사 페이팔은 이미 자사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발행했죠. 이 PYUSD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가맹점의 요구를 단일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중의 하나인 온도 파이낸스가 마스터카드와 RWA 토크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실물자산 토크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이로써 온도 파이낸스는 마스터카드의 자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멀티 토큰 네트워크 MTN과 연결됨으로써 토큰화된 재무자산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이 온도 파이낸스 토큰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카드 멀티 토큰 네트워크, 여기서 실물자산 토큰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파트너십 체결도 결국은 실물자산 토큰화의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오는 7일 트럼프 주최의 가상화폐 서밋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 진흥책이 밝혀질 것으로 시장은 점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서밋에는 가상화폐 업계의 창업자, 최고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sak스가 사회를 맡는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혁신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잔뜩 선전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연 가상화폐 서밋에서 어떤 진흥책이 밝혀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7일 날 하루에 8% 넘게 하락해서 1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1억 6천만 원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27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29%나 떨어진 셈입니다. 증시가 28일 반등했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28일 그리고 3월 1일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장 상태에 있죠. 비트코인 지난주 거의 7%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 대비로 현재 거의 9%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3월 1일 저녁 기준입니다. 구글에서 코인마켓캡이라고 쳐보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주요 코인의 지난 일주일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저녁 기준으로 비트코인 일주일 동안 12% 빠졌고요. 이더리움 20%, XRP는 거의 17%, 솔라나는 19%, 도지코인 17%, 카르다노 17% 등등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거의 20%대 한 주간 하락했습니다. 처참한 성적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1년 차트입니다. 2월 6일 날 61.91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 조금 떨어지다가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죠. 3월 1일 저녁 기준으로 61%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와야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큰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코인 시총입니다.
작년 12월 8일 최고점을 찍었죠. 435 빌리온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시총이 계속 떨어져서 3월 1일 저녁 현재 242 빌리온 달러로,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이렇게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 가격이 약 3달간 5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3월 1일 저녁 기준으로 대략 85,000달러였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11월 11일에서 12일 사이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4개월 전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니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1차, 2차, 3차, 지금 4차 반감기가 작년 4월 20일이었죠. 그 이후 상승 중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은 지금의 가격 변동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저희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전체 자산의 약 30%가량을 매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에 나눠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2월 소비자 신뢰지수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관세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증시 27일은 폭락했다가 28일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더욱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비트코인 가격 대략 7%가량 빠졌고요. 85,000달러로 4개월 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많이 빠졌죠. 하지만 크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실물자산 토크나 이쪽 방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계속 발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7일날 가상화폐 서밋을 주최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7절,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옛날에는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좋은 쇠로 벼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곁에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친구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얼굴이 빛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품과 지식 여러 면에서 친구의 영향력으로 성장하고 향상되는 것이죠. 물에 얼굴이 비치는 보편적인 현상을 마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 나의 마음 또한 어떤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옛말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씀처럼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진다는 뜻이죠. 이처럼 주위에 좋은 사람, 친구를 두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좋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형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